요즘이 그 3300 같은 그 황홀했던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떨어지면 조금만 시장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애써서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럼 뭐 산타렐리 어딨어요? 없잖아요. 산타렐리. 그냥 파월이 한마디 했다고 산타렐리가 온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채널에서 내가 그랬어요. 파월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산타클로스라고 친다 하더라도 산타가 무슨 2년 내내 선물 갖다 주는 거 봤냐. 단 하루다. 이걸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물려 있어도 시장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안 당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뭐 저가권이기 때문에 지금 내던져서 팔 때는 이미 지났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잔파동 움직이는 거에 혹해갖고 서둘러서 살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네. 서둘러서 살 때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시장이 돌아섰다는 거를 보고 늦은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는 많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다가 좀 올라가다 다시 빠지면 난 기회만 놓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올라가고 말 거를 뭐로 사세요? 그런 건 일반 투자가 하지도 못해요.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동안 뭐 차이나런 이래갖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쫙 샀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그 사이에 파생 갖고 쟤네가 2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하나도 안 물렸어요. 외국 애들은 지금. 파생해서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중간선거 때 한 번 그랬고, 공화당이 압승할 줄 알고 쇼쟁이들이 숏을 막 걸었잖아요. 미국에서도 풋이 5만 계약 이상 당일에 걸리는 게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100만 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데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못하면 이거 숏 스퀴즈 때문에 난리나게 올라갈 것 같다 이거. 근데 그때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 수급에서 일어난 거지 시장의 근원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게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건 뭐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12월에 50bp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 파월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거든. 시장은. 그러면서 그 전날부터 롱이 쌓이는데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애들은 콜옵션 또 선물은 1조 이상 걸었잖아요. 쫙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파월 얘기 끝나면 얘네 이거 다 때리고 나갈 거다. 이제 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때릴 거다. 그럼 먹었어요. 선물 지수로 거의 10포인트 먹었다고. 하루 사이에 옵션에서는 거의 한 몇십 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가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난 이거지.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막 이런 파생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네가 이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이런 조심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파월이 얘기했다고 주가가 팍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못 팔았던 것들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낙폭과대가 제일 먼저 튀니까 그걸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가들은. 그럼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롱이 걸리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딱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6조 이상 샀는데 2달 요새 이제 막 빼서 오늘도 막 삼성에다 지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나가 산 건데 물리겠어? 걔네 안 물렸다니까요. 파생으로 다 해서 지금 그냥 반가격에 팔아도 남아.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서 지금은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변동시킬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연준이 뭐 좀 했다고 뭐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엔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 파월 의장이 그 블룸킥스 연구소에서 얘기하기 일주일 전인가
자넷 옐렌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 시장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게 뭐냐면 그게 좀 웃기지만 약간 파월한테 툭 친 거예요. 그 파월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네는 인플레이션 잡아가는 긴 스케줄이 있는데 일종의 립 서비스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다가 환율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기회만 되면 미국 국채 팔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파월이 뭐 그 정도에 채권금리 떨어지면서 채권값 올라가니까 국채 소화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시장은 오늘도 뭐 서비스 지수 이런 거 들었었지만 계속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일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머니게임 하는 애들은 즐거운 거죠.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2년 전에 BBIG 할 때보다 선수들은 더 재밌지. 한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막 일주일 단위로 흔들어 대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럼 야 이거 큰일 났네. 응? 연준이 강해지겠네. 이거 연준이 무슨 뭐 서비스 지수 한 번 나왔다고 강해졌다가 또 뭐 했다가 뭐 그게 연준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연준은 이미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항암제를 맞잖아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 사이드 이펙트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사이드 이펙트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12번 맞아야 되는데 항암 주사를 한 3번 맞으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 그럼 한쪽에서 경기 침체라고 막 욱박 찌르는 거예요. 연준 니네 어떡할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사가 머리 빠진다고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겠어요? 그 의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준을 보면 연준은 이미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그 지방 그 연은 총재들이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니네 힘들 거야. 감내해야 돼. 우리 감내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연준이 쫙 가다가 금리 인상을 멈췄다. 사실은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왜 멈추겠어요, 걔네들이? 두 가지잖아요. 더 올리면 죽겠다. 더 올리면, 항암제를 더 넣으면 이 사람 죽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을 때라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뭘 사는 거를 지금부터 추적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다 이미 반영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디까지 올릴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선반영됐다고 하는데 이 선반영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무슨 1년치를 앞당겨서 선반영하고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로 우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커요. 지금 보세요. 고용이 괜찮다. 야, 이거 고용은 왜 괜찮은 거야? 설명해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임래그가 타임래그. 응?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실제로 그런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나려면 타임래그가 있어. 그 사이에 니네 속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연준 겁먹어야 돼. 니네 금리 그만 올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막 시간당 임금도 오르는 추세고 사람을 못 구해서 막 날리고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내용을 이게 예전에 그 러스트 밸리 뭐 이렇게 해갖고 트럼프가 왜 미국 사람은 안 되는데 저 히스패닉 뭐 어디 이민자들이 와서 뭐 이게 잡을 다 갖고 이게 내쫓았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 가버렸어. 없어요. 그쪽에 사람이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화이트 칼라의 고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충격이 올 거라. 근데 화이트 칼라의 고용은 이렇게 뭐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용은 딱 시작되면 툭 떨어져요. 그래요. 고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에. 아니, 사람을 뭐, 한 사람씩 자르고 뭐,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게 팍팍 줄어요. 그 고용이 줄 때 제일 빨리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면, 그때서 이제 충격이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충격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그 충격이 와야지. 난 그걸 여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야지 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주식 투자도 멘탈 게임이라 시장에 안 끌려다녀요.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좀 갖고 계시는 거를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지금 함부로 쓰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작년처럼 그냥 진짜 사과나무 깎아서 만든 지팡이 꽂아도 사과 열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해는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해였고, 이제는 그 포트폴리오 짤 때도 좀 안정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채권 뭐 이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관이 아닌다면 무슨 채권을 갖다가 금리가 이제 뭐 이게 지금 상도권에 가는데 그럼 지금 채권을 사서 금리가 이제 향후에 떨어지면 그 채권에 대한 시세 차이, 그게 아니라 채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게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 재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확보된 수익을 갖고 있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도 시세 차익을 자꾸 생각하면 그럼 채권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서 금리 떨어지면 그게 바닥인데 주식 사지 무슨.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게 재작년서부터 당해보니까,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거, 지금 한전체 같은 6%잖아요. 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보장된다. 그런 얘기고, 뭐 그러다가 뭐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더 밑으로 가면 그건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도 자꾸, 주식 그럼 채권 하시니까 채권도 그런 건 줄 아세요. 목적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렇구나. 저도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다 채권하세요. 그럼, 이게 뭐 채권 갖고, 그렇지. 금리가 했다가, 그렇지.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른다며. 이거네. 그게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채권의 변동성을 얘기할 때 이 밧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자꾸 이렇게 하면 저기 커지면 이게 만기가 큰 놈일수록 더 변동성이 크니까 30년짜리 사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 30년짜리 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보통 2년에서 5년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이유도 뭐냐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확보된 이윤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은 확보된 이윤을 내가 딱 막아놓겠다 하는 개념이지. 그건 뭐 채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채권 갖고 뭐 이거를 시세 차익 얻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또 채권도 그렇게 접근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넣는 거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 채권을 한 2년에서 5년짜리로 해서 그렇죠.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원금하고 매년 그거 하고 챙기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권 사려고 그래도 뭐 채권은 우리가 다이렉트 매매 막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거를 사는 거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증권사랑 얘기해서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이게 너무 등급 떨어지는 거 말고, 등급 떨어지는 거 요새 비싼 거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한전 같은 거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돼서, 한 3년, 5년? 그 정도에서, 그걸 찾아갖고, 그럼 내 투자 재산 전체 얼마를 여기다가 묻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성하기 위한 보수적인 그 투자지.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건 좀 넌센스.
네. 그럼 그냥 주식하시지 뭐로. 보면 일반 투자가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긴 역사를 경험을 안 해보고 코로나 이후 때 들어와서 3,300까지 가는 그것만 예, 보고 그것만 보셨죠. 이 하락장도 이렇게 깊고 오래 갈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뭐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네.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더 힘들어요. 네. 더 못 견뎌요. 그래서 전체가 다 엉망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또 무리하게 되고. 네,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들 슈퍼개미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슈퍼개미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금융자산에서 주식을 택했고 그거를 나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지켜나가시면 이게 어떤 분 그래서 나는 이제 수익 좀 보고 20%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팔았는데 이게 더 가더라. 그럼 이거 열받아서 어떻게 진짜 아니 그게 열받을 일이 뭐가 있냐. 아쉽긴 하지. 네. 근데 아쉬운 게 아픈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 놓치면 잘못하면 아파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도 아쉬운 게 낫습니다. 네.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리를 하면 그게 이제 막 욕망과 미련이 이상하게 섞여진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애초에 그 자기가 투자할 때의 원칙을 그때 가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신호가 확연해진 다음에 네.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빠져온 게 있기 때문에 금리 그랬다 해서 갑자기 막 바닥 서서 그건 안 돼요. 이게 서서 V자로 튀려면 뭐가 먼저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유동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줄여놨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가 들어와서 V자로 땡깁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막 풀고 또 그럴 수 네, 바로 풀고 미친 거 아니면 옛날에 그 연준 의장 있잖아요. 누구죠? 아서번스. 그 이상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뭐 존슨 재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친구니까 한 망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금정책 최악의 뭐 예, 연준으로 뽑히고 막.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권투로 말하면 그냥 빵 맞고 퍽퍽 자빠지겠다가 퍽 일어난 거예요. 데미지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충격으로 그랬는데, 야, 이거 막, 이게 전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네. 이러니까 그동안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연준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그냥 유동성을 퍼본 거예요. 왜냐? 이게 찔끔찔끔 퍼볼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줄 때 왕창 줘서 살리는 게 낫더라. 라는 결론에 다다르니까 그냥 푼 거예요. 미국은 고사에 한 6조 달러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연준이 나서서 풀어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동성 그게 계속 지금 쌓여져 온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끄적끄적 오른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야, 이거 인플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이걸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예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한다는 거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거나 수술해주고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은 건데,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쯤 가면 멈출까? 이런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대충 얘네들이 어떻게 가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속셈이 이런 거는 투자자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인플레이션 고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끝났어. 이제 인플레이션 끝이야.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죽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지금부터 금리 멈추고 뭐 피벗하고 그래도 돼. 이건 난센스예요. 네, 이거는 난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확인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달 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니네가 보기에는 언제쯤 되면 연준이 멈출 것 같냐? 한번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그게 4%가 깨지면 멈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6.3에서 6 됐다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주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물론 그게, 비트로 슬로프가 꺾인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4%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꼼짝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니네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미국 국채 시장 등등 해서 그래.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 근데 끝에 마지막 가는 그 엔드 레이트는 똑같아. 더 높을 수도 있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케줄엔 변함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라는 데가 무슨 동네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면 연준이 야 우리가 이걸 긴축을 하자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경기 지표는 어떤 걸 나타내고 고용 지표는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을 그려놓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거야. 이거 빨리 올라야 되니까. 그쵸.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재료가 나오면 이게 시장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아까님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좀 해석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껴지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왜 보시는 이유가 혹시 뭐 특별히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래요. 네. 저도 현역 때 경험하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은 희망을 줘야 어.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갔는데 뭐 신부님이 네. 천국은 없어요. 어. 이렇게 만약에 누가 가겠습니까? 응?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희망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쁜 쪽 얘기를 잘 못 하잖아요. 나쁜 쪽 얘기 한번 했다면 아주 작살납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처음부터 낙관론자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를 쪼갠 종이를 들고 이제 이거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낙관론자가 만든 게 맞긴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쪽에 무게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글쎄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적어도 요즘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이 정도 물렸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좋죠. 뭐 투자자분들이 다 올라서 돈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억지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원래 저는 이제 약간 그 헤드앤숄더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연말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장이 이러면 재미가 없으면 투기 세력이라고 그럴까? 약간 머니게임 하는 애들만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한 번, 이번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2,500 보고 내려온 게 그게 이제 헤드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덜 밀려야 되는데 더 밀렸어. 내일도 돌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연말 끝나기 전에 다음 주에 이벤트 한 번 더 있잖아요. IFOMC 한 번. 그러니까 실제로 50을 그게 뻔히 아는 건데 실제로 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또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또 뭐 행간을 읽는다 그랬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행간을 읽으면 지금 시장에서 전부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행간을 읽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이벤트가 한 번 또 이건 이벤트예요. 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게 마감이 되고 흐르기 시작하면 좀 하락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법 자체가. 근데 이제 넥 라인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시장이 흐를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의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뚜렷한 수급 세력이 없어요. 외국인만 기다려야 되는. 네, 외국인만 기다렸는데 외국인이 여태까지 2달 사이에 7조 가까이 샀는데 걔네가 또 사요. 걔네가 뭐 갑자기 한국을 또 사요. 그런데다가 시진핑이 코로나 완전 봉쇄 좀 유연하게 한다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야 중국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중국에서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니 면세점이니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좀 오르지만 여행인이 오르지만 이건 제한적이 된 게 왜냐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이것들도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준 거고 일단 뺏어간 건 뭐냐?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는 거예요. 중국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내부의 자체 수급을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약간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면 드러나고 네. 빠지면 떨어지고 이런데 뭐 수요를 대표할 만한 딱히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을 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거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B2 아니 B2 빚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가 돌아서 올라갈 때 방해가 돼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니까 매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할 때 신용융자 대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얼마냐? 이게 30% 밑으로 막 뚝 떨어져야 돼요. 20 몇 프로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팔 사람 다 팔았다. 그게 근데 지금 30 몇 프로예요. 아직도. 요새 반짝하니까 다시 늘었어요. 그 내부적인 수요도 그런 지금 언밸런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장을 쉽게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돌리면 그냥 바로 나와요. 매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주식시장을 보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짚어요. 이런 게 그 대표님께서 쓰신 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써 있나요? 책에? 아니요. 네, 거기엔 안 써있어요. 네. 여기는 주로 제가 이제 40몇 년 동안 고객이랑 부딪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잘못했던 것들을 약간 멘탈 관리적 차원에서 설명해 놓은 게 에세이 같은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백만겸이나 아니면 채널에서. 이제 여기 줌 라이브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런 거가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주주집인데 아파트 가서 아무데나 발로 차도 삼성전자 주주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국민주예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하면 이건 보통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업황이 굉장히 나쁘니까 이게 뭐 전망컨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한다. 그래서 지금 한다. 근데 저는 그 선행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이 선행을 한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뭐가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같이 쥐어짜 나가는 데서 뭘 선행을 그렇게 1년 이상이나 그렇게 많이 오냐. 선행에 또 전제 조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렇잖아요. 선행이 돈이 많아 먼저 사보는 그렇죠. 거지. 아니 지금 없는데 뭘 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기 쉬워서 적정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선행됐다.
기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들으실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불리하다.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나 NH솔루션이나 크기 때문에 얘네 셋만 움직이면 코스피 200 지수가 흔들리고 모든 파생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 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땡기는 게 제일 쉽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랭커 한 7, 8종목만 땡기면 얘기 다 끝난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땡기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본연의 거 이외에 이상한 짐을 지고 지금 땡겨야 되는 거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생해서 돈을 먹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팔아도 남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2번 돌려서 돈을 먹었는데 우리는 일반 투자가는 파생을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원칙을 그냥 지키라. 삼성전자가 우량주는 맞지만 삼성전자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때 우량주지. 내가 삼성전자에서 손해나면 그것도 똥주지. 무슨 삼성전자 주총에 가서 발언하려고 주식을 사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냉철히 짚어보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근데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생명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계속 갔었잖아요, 외국인 살 때. 근데 이게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럼 생명선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나름 3분의 1, 4분의 1, 4분의 8.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이 이게 파동선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던 슬로프가 옆으로 누워. 그러면서 10일을 툭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또 일부 또 팔아봐. 그런데 20일도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역배열이 땅 생겨. 그러면 나머지도 팔아. 그리고 그냥 기다려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딱 밑에서 위로 뚫는다. 그러면 보초적 내보내봐. 매수. 분할 매수. 아니 그런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왜 안 지키냐. 원칙 지키면 되게 편한데. 그럼 뭐 PNF 차트니 삼성전환돈이 추세를 증명하는 모든 시그널은 삼성전자의 추세가 하락적으로 꺾여 있어요, 지금. 물론 그랬다가 싹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추세가 꺾여서 돌아서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놓쳤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주식이라서 못 팔으면 반만 갖고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반이라도.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역배열되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번에 이거 하락장 경험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심플한데 문제는 뭐냐? 안 지키는 데 있는 거지. 모르거나 아니면 계속 막 자기가 우기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니까 뭐 어디 가든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관망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플랫폼 뭐예요? 플랫폼 아니에요. 이게 기업 자체가 웃겨요.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뭘 계속 로딩을 하잖아요. 사업을. 이 중에 하나만 떠도 회사는 떠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게 구성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BBIG 막 날아갈 땐 유동성이 풍부하고 막 하니까 우리가 꿈을 샀잖아요. 꿈을 막. 얘 여기다가 이것도 로딩하고 이것도 로딩하고 얘도 대박나고 얘도 대박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침체기로 가니까 얘도 안 되는 거 얘도 안 되는 거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조금 돌린 게 워낙 빠진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못 사겠다 이러고 거기 로딩할 뭐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건 뭐 네옴시티의 전체적인 IT를 총괄해서 뭐 대단하다 막 이런데 그냥 대단하다지 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뭔가를 하는 거고 뭐 카카오도 카카오 나름대로 뭐
콘텐츠 페이가 뭐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웹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걸 멈추고 조금 돼 올라온 건 있지만 여기서 과거의 영광을 이게 쫙 가고 이런 거 없다. 네. 흐른 것만큼 또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거를 그냥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생기면 그냥 뭐 살까 하는 대상으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그런 이제 긴 호흡으로. 네. 그렇지만 이거를 막 주식 투자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거 못 견뎌요. 잘못 산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무슨 암만 장기 투자 어쩌고 하지만 샀는데 3개월이 됐는데 마이너스다. 못 견뎌요. 네. 그건 분명히 잘못 산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물 타는 거잖아요. 응? 근데 분할 매수하고 물 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물을 타요. 물 탄 거는 사고 수습이에요. 이미 사고가 났어요. 그 수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 주식이 무슨 화공약품도 아닌데 꼭 그 종목으로 물을 왜 타십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 그것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잘가래를 타야지. 그래야 얘가 올라가면 나중에 얘도 똔똔 쳐서 처리라도 하지. 여기다 계속 물을 타면 그렇죠. 이게 사고를 키우는 거죠.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네.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주시장이 되게 복잡하지만 주시장은 가능하면 좀 심플하게 보시려고 노력을 해서 다 정리해서 투자에 대한 거를 좀 심플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평범한 걸 자꾸 복잡하게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주시장처럼 복잡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좀 간결화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코스피가 2100에서 한 2400까지는 왔잖아요. 그 2100은 혹시 떨어지더라도 더 막 저는 그 근방까지는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더 그게 이제 저가권이라고는 보는데 단지 거기 이제 몇 가지 조건은 있죠. 뭐 어떤 조건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낮이긴 했는데 연말이라 뭐 막 한국은행에서 RP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거 뭐 한국은행이 돈 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RP라는 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자금 시장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자금 시장의 일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문제 자금 시장의 경색이 일어나면 제일 약한 놈부터 죽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건설사 몇 개 날아가고 이런 건 사실 뭐 필연적으로 그것도 겪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 다 살리려고 그러면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시스템 붕괴로 안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놈은 죽이고, 이게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근데 뭐 자금시장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놈은 죽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붕괴 안 되게 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지난번 9월에 갔던 저점이 이제 얼추 저점 라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래긴 하겠지만 생각처럼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근방에 가면 자생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수 세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좀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주식 투자를 막 들어가기보다는 또 막 이런 장에서 막 굳이 막 올라가는 걸 찾아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아직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인데 대부분 뭐 지금 처음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 주식 좀 해볼래요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이제 주식을 갖고 우리 흔히 말해서 물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이게 50% 70% 저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손해라는 걸 막 손절할 수가 없으니까 주식 50% 70% 나머지는 현금 그냥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낫다. 여기서
그 나머지 현금을 함부로,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이 최고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근데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실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다. 그래서 지금은 못 사서 못 버는 시기는 아니다. 너무 성급해서 망칠 수는 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랑 말씀 나누는 동안에 2,100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3,300부터 깨져오는 거라 여기서 나머지 현금을 또 투자했는데 또 충격이 오죠. 그러면 진짜 멘탈이 진짜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끝에 잘못된 사람이 손 털고 나가야 바닥이 된다. 이게 거기서부터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번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저는 그 재작년에 장이 굉장히 좋을 때도 100% 주식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도 90%.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만약의 경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무슨 돌아 나올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 룸이라는 게 현금인데 그게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그 지금도 제가 30에서 50 정도 현금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막 들쭉날쭉 장이 막 이렇게 하고 머니게임도 하고 막,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하루도 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헤지펀드니 뭐 그 친구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그냥 낙폭과대라고 해서 탁 튀어오르면 그러면 정리해야죠. 이제 가나보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시그널은 제가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시그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도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게, 이게 자꾸 저도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또 주변에서 어떤 호재를 갖고 와서 아 이거 반등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혹하고. 아니 뭐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뭐 그거 하루 종일 집중해서 중요 결정 내야 되는데 막 회의도 있고 막 이제 막 이렇게 갖고 그 사야 되는 시간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괜히 회의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것도 못 사고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전 그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건 나랑 연이 안 닿는 거야. 이게 오히려 나한테 나중에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을 안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야.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조건의 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느긋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느긋해지지 못하냐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탁탁탁탁탁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나랑 아무 관계없는 종목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 같은 돈을 걸어놓은 종목이 막 탁탁탁탁탁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너무 많이 사서 제가 이제 뭐 다이소라고 놀리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종목 많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루에 내가 휴대폰 갖고 몇 번 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 몇 번 보면 정상인 거예요? 저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4번 정도. 그리고 더 보지 마시라. 일반 투자가는. 그래도 대세의 지장이 없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잔파동에 자기가 속아서 자꾸 그 몰입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침에 시작할 때 보고 점심 때 확인하고 오후에 한 2시쯤 한번 보시고 또 종가 보시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흘렀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장 끝나고 뭐 집에 이제 퇴근해서 혼자 계시거나 뭐 시간 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이 미국 뭐 이제 국채도 뭐 3개월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매일 체크를 좀 해보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게 더 훨씬 나아요. 종목 갖고 씨름하는 것보다. 그래야 무슨 아이디어가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멀리서 본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자꾸 틀려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 예, 대표님 오늘 진짜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들 아이고. 너무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증권쟁이로 살았지만 이게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돈이 운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얼마큼 이걸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하시되 이게 자기랑 같이 늙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엔터칠 기운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우리말로 이거 우리가 흔히 롱저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내 친구 누구는 주식 투자해서 차도 바꾸고 집도 늘려가고, 응? 나도 여기서 이거 대박 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가치.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하냐면 돈이 많으면 삶이 좀 자유로워요. 그건 맞아요.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렇지만 무지 많다고 해서 많은 것만큼 자유로운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 때의 내 가치관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그 리턴을 일으키면서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딴 사람이 얼마 버는 거 슈퍼게임이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 돈 주는 거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놈의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철학이 담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 성공 투자잖아요. 우리가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성투하십시오. 성투하십시오 덕담으로 얘기해줘. 그 성투의 그 라스트 더스티네이션이 뭐예요? 그 성투가 뭐 전부 슈퍼게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삶에서 정한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100만개미의 한세구 당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